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때문에 오래된 시신이 계곡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강력 사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장화를 신은 경찰관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계곡을 따라 오르며 돌틈 사이를 꼼꼼히 살피고 수풀을 헤쳐가며 수색 범위를 넓혀갑니다. 어제 이곳 산길에서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평소보다 계곡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 계곡 주변에서 옷가지와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몇 번은 봤거든요. 지나면 더 못 찾는 거니까 일단 초반에 한번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거 찾아보려고. 인근 주민들은 지형이 염준에 인적이 드물고 인근에 이렇다 할 묘도 없다며 강력 사건을 의심합니다. 지금 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옛날에 묘가 들어갔어도 이렇게 흘러내려서 올 만한 그 없어요. 여기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돕는 안락사 캡슐이 조만간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가 가능하고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버튼 하나면 죽을 수 있다는 등 죽음을 미화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이 캡슐은 사람의 죽음을 돕는 안락사 캡슐 사르코입니다. 캡슐이 처음 공개된 건 2017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집행한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니슈케가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I was involved as a doctor wanting to help terminally ill people die, and I thought I could give a lethal injection, but I'd rather have a machine so that they could press the button and allow. 기계 안에 들어간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캡슐 내부는 금세 질소로 가득 찹니다. 30초 만에 20%가량의 산소 농도가 1% 밑으로 떨어져 저산소증으로 사망케 하는 원리입니다. AFP 통신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사르코가 출시 후 처음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번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전 심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신 상태 확인을 위한 AI 시스템 등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간단한 조작 방식 탓에 극단적 선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첫 사용자가 이미 스위스로 떠났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된 가운데 안락사 캡슐 사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해 사람들을 덮치고 멈춰서기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연장현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어젯밤 9시 26분쯤 자신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A씨가 몰던 차량은 급가속하면서 호텔 맞은편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m 거리를 달린 차량은 결국 진행 방향의 왼편에 있던 인도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 탓에 안전 펜스까지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는데 하필 이곳은 북창동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A씨의 차량은 속도가 줄지 않고 세종대로 교차로까지 튀어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고 교차로 반대편인 시청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소방당국의 해당 사고의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밤 9시 27분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간 지 불과 1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자가 9명에 달하다 보니 보험금만 1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자가 9명인 만큼 보험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 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상실 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하는데 사망자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 가능 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월 소득 400만 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 수익 6억 4천만 원에 위자료 1억 원, 장례비 500만 원가량이 지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30대에서 50대이고 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휴업 손해든 상실 수익이든 이런 거를 따질 때 보통 이제 그분들의 직전 소득이라든지 이제 이런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빙의 근거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꽤 있고 하다 보니까 해당 보험사인 DB손보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이 정신적으로 힘든 만큼 지급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3호 태풍 개미가 대만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한 것도 아니고 먼 해상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 필리핀이 이미 전 국토가 물에 잠겼다니 대만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대만 당국은 내일 새벽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람한 하천이 필리핀 마닐라 도심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온갖 잡동사니 사이에서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까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도심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조악한 스티로폼을 탈 것 삼아 침수된 거리를 오갑니다. Kasi ang flight ko ay 12:30 p.m. and I have to be in Bicol University today. 7 a.m. pa ako nagbubuk ng Grab, lahat canceled. 3호 태풍 개미가 뿌린 폭우가 몬순 우기와 겹치면서 마닐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초강력 태풍으로 격상한 개미는 대만 이란현 남동쪽 195km 부근에서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북서진하면서 오늘 밤 안으로 대만 중북부 해안에 상륙합니다. 최고 1,800mm의 폭우가 예상되자 대만 당국은 전국에 휴교령과 휴업령을 내리며 초긴장 상태입니다. 愿他们顺利平安。所有的灾难来的话，我们都接受，保护自己的安全就好了。对。 개미는 대만을 지나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 푸젠성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통상 7월 말 끝나는 우리나라 장마는 종료일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